태국인들에게 가장 화려하다고 소문난 태국 방콕 고급 호텔 중 하나인 알메인 리조트의 한 회의실에서 그날 밤 태국 시장을 쥐고 흔드는 0.1%의 태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반짝이고 자신감이 가득했죠. 회의실 안을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태국 경제를 이끄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샹들리에는 아라리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대리석 바닥은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마실 때 태국 재벌 중 가장 실세인 그룹 회장 달크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긴장감은 팽팽했고 주제는 그동안 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외국 자본, 특히 한국 자본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국 자본을 계속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을 이길 때죠. 언제까지 그들의 아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침을 삼키자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정막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인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운 걸까요? 항상 자신들이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재벌들은 모두 가족 기업의 총수로서 주로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대도시에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과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회의실 안에서는 동의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태국 상류층 기업 재벌탕의 비서 도리만 불안한 눈빛을 띄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태국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인데 전기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에 투자를 계속 받아야 할 텐데.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 자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들의 지원이 진정 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어느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태국은 과감히 외국 자본, 특히 한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국 내에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태국 경제를 자립시키려는 계획은 야심차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태국 상류층은 이 결정을 내릴 때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들의 결단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우린 한국 따위 없어도 해낼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알메린 리조트에서 상위 1% 태국 상류층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겼다는 걸 국민들도 이번에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들 역시 우리를 필요할 때만 이용했던 것뿐입니다. 이번에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이제 앞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탕의 비서도리는 고개를 저으며 태국과 한국의 경제협재협정 EPA가 잘 되지 않으면 첨단 기술 산업과 전기자동차 산업에 제약이 생길 텐데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공기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이 강력한 경제 공동체의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태국 상류층들은 자만심에 가득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리의 말도 들릴 턱이 없었죠. 이러한 자만과 불신 속에서 태국 경제는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 없이 독립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본이 철수하고 몇 달이 지나자마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내던 태국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아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태국 정부는 뭘 하는 거야? 왜 한국에 대들어서 이런 일을 만들어? 그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지사이거나 협력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 경제의 불안은 빠르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는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태국 국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점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과의 협력을 멀리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한 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독립을 외쳤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한국과의 협력을 멀리한 결과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자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태국 상류층의 오만한 콧대는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달크 회장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정부 관계자들과 고위 상류층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답답한 눈치로 서로를 쳐다보며 책임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태국 자동차 재벌탕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달크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 태국의 수치야. 한국은 이제 우리랑 관계 맺기가 힘들 거야. 이 회의를 끝마치고 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함이 증폭된 상류층 인사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외국으로 돈을 빼고 자신의 자산만을 지키기 바빴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결과 태국 경제 지도층은 더 이상 자존심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비판하고 멀리했던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회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자본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젠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경제가 무너질 지경이라니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요? 태국 자동차 재벌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자본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력과 산업 노하우도 포함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달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지금 와서 한국에 고개를 숙인다면 우리가 그동안 자립을 외친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한 다른 참석자 탕이 반박했습니다. 그런 자존심이 지금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회의실은 순간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이 오만무도한 태국의 경제 지도층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태국 경제 지도층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탕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다른 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합시다.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 한국 자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솔직하게 알려주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는 국민들이 한국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함이 우리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태국 경제 지도층은 국민에게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협력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자본이 단순한 금전적 자원이 아닌 태국의 미래에 필수적인 큰 형님임을 강조했습니다. 달크는 드디어 자신이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던 한국 자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국을 큰 형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달크는 자신의 그룹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달크는 한국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끝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상류층의 자존심을 꺾고 마침내 한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큰 형님을 배신하면 한국 자본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자본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태국이 한때 자존심을 내세워 외면했던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 겸손함과 협력의 가치를 되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시는 협력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함께하는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 좋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태국도 겸손을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으시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진정으로 교훈을 얻고 삶이 변화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며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